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능 이제 첫 번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한테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갖다가 꼭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 자,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교재 소개를 갖다가 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의 자세, 수능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치? 자, 먼저 교재 소개부터 조금 해볼 텐데,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고,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클 거라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근데 그래도 고3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 교재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 개인이 만들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그 교재들하고 문제집들하고 요거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선생님 그래서 이전 교재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선생님이 예전에 교재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었지. 10년이 넘었어. 고3용 교재지. 고3용 교재를 갖다가 수학 선생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2개 사이트가 있어. 제일 큰 2개 사이트.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예전에 고3 교재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렸었어. 그때 선생님 잘 알지만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파일 하나당 선생님들이 다운받은, 그러니까 클릭이 아니고 다운받은 횟수가 평균적으로 한 1100에서 1000회 정도? 요 정도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선생님이 큰 대형학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이 교재 네가 만들었냐고, 그치?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좀,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하시겠지만 상당히 심화되게 교재를 좀 준비하는 편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선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으면 해. 먼저 선생님이 선택한 이 문제 교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고 나의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일례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고 나서 시중에 있는 그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문제집들이 유형별 정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 선생님 그 전에 유형 정리를 해가지고 고3 문제집을 갖다 센수학 마냥 고3 문제집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건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 이게 출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교재를 믿어라. 이 얘기고.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조금, 올해부터는 좀 교재를 갖다가 좀 실전성을 좀 더 부여해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자, 선생님이 우리 교재 이 첫 번째, 수능 첫걸음 이 교재가, 제목이 뭐냐면은, 엑기스 박살이야. 엑기스 박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은, 어떤 한 단원에 편중되지가 않아. 단원 간 상당히 공평하게 우리가 문제 출제 개수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단원이 우리가 이제 많아지는데 거기서 단원 간 공평하게 출제하다 보면은 단원당 내야 되는 출제 문제 수가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갖다 출제하다 보니 어떻게 돼? 유형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빈출 유형들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엑기스 교재는 뭐냐 하면은 그런 빈출 유형을 갖다가 때려잡는 게 목표야. 그치? 참고로 여러분들 이 엑기스 교재를 갖다가 충분히 잘만 소화해 준다면은 선생님 최소한 3등급 초반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안정적인 2등급도 나올 수 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단언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교재가 정말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 수능 베이스 교재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가 목표 등급이 뭐라고? 최소 3등급 초반. 3등급 초반. 그리고 안정적인 2등급. 사실상 안정적인 2등급이 목표야. 이 교재 목표는. 그러다 보니까 교재 수준이 낮지는 않지. 그렇다고 교재에서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많냐? 그러진 않아. 킬러 문제들은 극소수만 넣었어. 하지만 우리가 4점짜리 중에서 빈출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수능의 기본 베이스 교재로 사용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교재에서 수록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은 충분히 반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만 준다면은 선생님이
자신컨대 2등급, 안정적인 2등급은 충분히 수월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교재인 문제는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수학 실력을 올릴 때 많은 문제량을 풀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미친 듯이 풀다 보면은 많이 풀다 보니까 실력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저학년 때 학습법이야. 자, 수학 실력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니? 문제량을 늘리는 게 아니야. 문제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문제량, 충분한 문제량이 있어야겠지만 양도 잡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대한 고민 있잖아.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이 고민 시간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쉽게 답지를 봐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답지 볼래? 이러면은 안 늘게 된다고. 안 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를 임할 때 첫 번째, 쉽게 포기하지 말고 깊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치? 되겠지?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 문제를 많이 근데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푸는지 파악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듣거나 우리가 문제집 풀이를 갖다 이렇게 참고하거나 했을 때 그 문제를 푼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내지금 해설을 갖다 참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학습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지 그 절차를 갖다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말고 왜 이런 절차를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꾸 여러분들은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던 이유, 이런 걸 우리는 필연성이라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갖다가 공부할 때는 항상 필연성을 항상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필연성 부여가. 그치? 그럼 이런 필연성,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 문제 조건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읽었을 때 자,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충분히 관찰을 해야 돼. 아주 엄청난 관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다못해 숫자 하나라도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충분한 문제에 대해서 관찰을 한 후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있잖아.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치? 그러면 주어진 문제 조건을 갖다 분석할 때 그 주어진 조건이 너무 정확하게 나온다면 걔를 간단히 정리한 습관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갖다 보고 뭘 구하는지를 갖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문제 들어가. 그치?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뭐다? 무엇을 구하는지.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놈 있잖아.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치? 그리고 문제 푸는 내내, 장황하게 일반화시켜서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걔 집중해서, 걔만 집중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줘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장황하게 일반화시켜버리면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있지. 걔를 갖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걔를 집중적으로 풀이를 갖다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되겠죠. 자, 그리고 아무튼 문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인데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자세 이렇게 얘기할까? 자, 여러분들 정신적인 자세, 공부를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이런 걸 얘기할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인을 믿어야 돼. 본인을 믿어야 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알겠어? 우리가 본인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믿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풀이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치? 선생님이 설명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폭은 줄어들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 암기 인별도로 가게 된다는 거지. 문제 풀이를 갖다가 암기하던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수능 우리가 실전에서 수능에서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암기하다 공부하면 착각할 수 있어.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루는 기출문제, 또 다루는 대부분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또 푸니까 나 맞추는 것 같아. 나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 예상을 깨고 희한한
특별한 문제들이 항상 등장한다고. 그런 문제에서 털리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리고 또 뭔가 의구심이 생긴다면은, 그 의구심이 생긴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왠지 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다가, 잘못 풀었어. 실패를 맛봤네?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지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뭔가 의심이 든다면은, 거기서, 이거일까? 그러지 말고, 진행을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좋아.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대충 다 한 것 같아. 아무튼, 자, 우리 요 교재, 여기 나오는 모든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하나씩 다 들어줘야 돼. 해결했다 해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테니까, 그렇지? 자, 빠짐없이 모든 강의를 다 듣기. 알겠지? 요거, 또 기억해 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갖다가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잊지 말고, 모든 얘기들 빠짐없이 잊지 말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 좋습니다. 자, 끄겠습니다. 끌게.